도대체 왜 매년 선수가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누군가는 팀을 옮기고 누군가는 방출이 되는 걸까요? 저도 야구를 처음 보던 시기에는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걸 이제 십수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무뎌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드래프트, 보상 선수 이런 걸로 선수가 오고 가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솔직히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O 프로야구팀 선수단의 재편에 대한 1년 사이클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영상 하나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영상 하나로 기념 정리 딱 끝내시면은 어디 가서 스토브리그 기간에 평생 아는 척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간단하게 스토브리그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FA는 보통 야구 시즌이 끝나고 겨울 이럴 때 보통 하잖아요. 추울 때. 스토브가 이제 난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 팀의 단장들이 난로 앞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수 이동도 많이 있고 트레이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또 하나의 리그를 보는 것 같다 해서 난로 앞에서 이뤄지는 리그다 해서 스토브 리그라는 겨울의 이적 시장을 비유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런 거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선수단 정리를 매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단의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O 프로야구팀의 선수단은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야구 팀이 원하는 모든 선수를 막 200명, 300명씩 다 한 팀에 묶어둘 수가 없는데요. 이건 뭐 규정을 지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야구단도 회사인데 그 많은 직원들의 급여를 다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웬만해서는 선수단이 꽉 차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곤 합니다. 야구단 내 선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선수, 육성 선수, 외국인 선수, 군입대 선수. 뭐 외국인 선수랑 군입대 선수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시죠? 등록 선수랑 육성 선수를 보실 텐데 먼저 등록 선수는 말 그대로 선수단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면서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이 등록 선수는 야구단마다 대개 한 60명에서 6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선수들끼리 이제 1군 엔트리 28명 안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육성 선수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정식 계약한 선수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한 선수를 말합니다. 육성 계약이라서 연봉이 좀 낮고 1군, 2군 정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을 하고 등록 선수가 되어야지만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단마다 매년 이제 전력 보강을 위해서 힘을 쓰죠. 근데 이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팀이 강팀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래서 야구단이 한 번의 스토브 리그에서 얼마만큼의 선수 보강을 할 수가 있는지 타임라인을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9월 중순쯤에는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다음 시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뽑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팀의 미래를 보고 조금씩 2군에서부터 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원석을 발굴하고 데려오는 장이어야 하지만 이제 작년에 활약했던 선수들 보면은 정우준 선수 포함해가지고 배찬승, 김영우 다 작년 시즌 신인들이었죠. 그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의 풀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입단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이고요. 각 구단이 작년 시즌 순위에 역순으로 지명을 순서대로 합니다. 하나이글스가 최근 몇 년간 뭐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등 좋은 유망주를 많이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몇 년간 순위가 낮아 지명된 선수는 해당 팀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강 10명 정도의 신인 선수가 한 신인 드래프트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수 10명이 들어오죠? 그럼 이때도 선수단에 변화가 생깁니다. 들어오는 만큼 또 10명의 자리를 비워줘야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의 정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그 등록 선수를 육성 선수로 잠시 전환시키는 꼼수를 쓰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게 됐습니다. 신인 드래프트는 매년 열리죠. 그 말은 즉슨 방출도 매년 10명씩
나가게 된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정말 프로가 무섭습니다. 2차 드래프트 11월 말쯤에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홀수해에 열리는 것으로 정립이 되어서 올해도 열리게 되었죠. 김강민 선수가 하나로 오고 안치홍 선수가 키움으로 갔던 화제의 그 드래프트입니다. 사실 2차 드래프트는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규정도 매번 바뀌고 복잡해가지고 2차 드래프트의 요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구단마다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조금 밀려난 그런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기회를 잡기도 하고 강팀과 약팀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고자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드래프트를 하는 것이 2차 드래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의 신민재 선수가 대표적인 2차 드래프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선수들이 꽤 쏠쏠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나요 하면은 예전에 KBO가 8개 팀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생팀 NC가 최초로 생기게 되면서 신생구단 전력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처음 2차 드래프트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KT도 신생팀이 생기면서 2차 드래프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렇게 선수들을 신생팀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NC가 우승을 하고 KT가 막 가을 야구를 가네? 하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그만하자. 이거 뭔가 신생팀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서 폐지가 되었다가 또 무슨 뭐 퓨처스 리그 FA가 또 있었어요. FA인데 퓨처스 FA야. 잠깐 나오게 있었는데 시원하게 이제 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2차 드래프트가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때 선수단의 이동이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면서 또 선수단이 바뀌게 되는 거죠. 3. 보류 선수 명단 제출. 매년 11월 말에 구단이 의무적으로 보류 선수 명단이라는 것을 KBO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팀이 내년에도 이 선수랑 재계약을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명단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뭐 등록 선수, 육성 선수, 외국인 선수 다 포함해서 63명의 선수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대 63명의 선수예요. 이거는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수치여가지고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류 선수 명단은 보통 12월 25일까지 써서 KBO에 제출을 하고 11월 말에 모두에게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류 선수 명단 안에 든 63명의 선수들은 다른 팀과 계약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된 선수는 말 그대로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다른 팀과 계약을 할 수 있고 원 소속 팀과는 1년 동안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의 김재환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조항을 4년 만에 발생시키면서 난리가 났죠. 보류 선수 명단 제외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방출로 선수단 정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선수단 정리를 진짜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은 다 FA 스토브리그의 꽃이죠. FA 계약입니다. 프리 에이전트. 말 그대로 선수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앞서서 보류 선수 명단 제외가 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고 했죠. 근데 KBO에서는 자유계약 선수와 프리 에이전트, 이 FA 선수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는 그냥 본인이 방출된 몸이어서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선수고 FA는 FA 자격을 획득해서 다른 팀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이 FA는 왜 생겼냐면 아까 보류 선수 명단에서 보셨다시피 구단이 선수를 보류를 계속하게 되면 잘하는 선수는 그 팀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수의 이동에는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가 1군에서 8년을 뛰면 FA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냥 8년만 채우면 안 되고요. 1년에 145일 이상을 1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1 정규 시즌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 1군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만이 FA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팀한테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FA는 선수가 한 구단에만 묶이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 선수에게도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과열돼서 몸값이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FA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은 이번 조회수가 잘 나오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선수단 이동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보상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FA로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그 선수
선수를 뺏긴 팀은 전력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력의 누수를 일부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데려온 만큼 선수를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 선수 제도라고 하고요. 좋은 선수를 데려올수록 묶을 수 있는 보호 명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이글스는 강백호 선수가 가장 높은 A등급이거든요. 20인, 25인, 30인 보호 명단을 각각 쓸 수 있는데 20인 보호 명단만 쓸 수 있습니다. 1군 로스터가 2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군 백업 선수가 보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FA로 선수를 영입하고 보상 선수로 선수가 나가고 하면서 선수단의 이동이 또 한번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선수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을 잘하냐 못하냐로 그 시즌의 성적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폰세 와이스로 한국 시리즈 간 거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KBO 리그에서는 용병이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상수를 얼마나 잘 데려올 수 있느냐가 팀 성적에 정말 직결되기 때문에 각 구단에서 정말 신경 써서 잘 데려오고 있는, 영입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 외국인 선수는 총 3명까지 데려올 수 있고요. 투수나 타자 각각 최대 2명까지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투수 2명에 타자 1명 이렇게 데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대 1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일 경우, 외국인 선수가 2년 차일 경우에만 최대 200만 달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새롭게 아시아 쿼터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시아 혹은 호주 국적 외국인 선수를 최대 20만 달러 규모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하나는 일찌감치 왕앤청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이게 또 국내 선수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20만 달러 상한선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아시아 선수의 풀이 그렇게까지 국내 선수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선수 영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여 영입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1년 선수단 재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 그 외에도 이제 트레이드를 통한 선수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군 입대 때문에 선수의 이탈이 생기게 될 수 있고 또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하면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단마다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연봉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방출 선수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와 FA 영입 요 두 개로 정말 큰 틀의 상수를 만들고 보상 선수 내보내고 보류 선수 명단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다소 잃어버리게 된 포지션과 팀의 고질적인 부족한 부분들 트레이드나 이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좀 메꾸기도 하고 신인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플랜도 장기적으로 쌓으면서 그 다음의 미래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선수단 재편의 1년 주기를 한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FA에 다들 혈안이 되고 시장가가 엄청 높게 형성이 되는 이유도 외국인 선수 외에는 팀 전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선수 영입은 FA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피닉바잉도 하고 오버페이도 하고 그런 거죠. 물론 너무 과하면 좋진 않겠지만 구단 성적이 안 좋으면 그 1년 동안 관중도 안 들어오고 매출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이 그 해의 회사 실적과 밀접한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이 팬들을 야구장으로 부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선수를 잡는 게 아닌가. 또 그만큼 한국 프로야구가 국내에서 인기가 워낙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상위권의 가을 야구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단장들의 그런 마음이 녹아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응원할 것만 같은 우리 선수들이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돈의 액수 앞에서 충성심이 급변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애정하는 팀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또 내년 시즌 우리 팀에는 어떠한 변화가 더 생기게 될까요? 이러한 재밌는 생각과 상상을 하기도 하면서 또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스토브리그의 묘미를 여러분도 재밌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